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문화가족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대입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 되고 계신가요?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상담 신청을 좀 받다 보면요. 전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 또 진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상담 통해서 진로의 방향과 또 전형에 대한 궁금증 모두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경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다고 많이 이렇게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튼튼한 그런 몸과 마음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디바시죠. 한성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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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입니다. 봉산, 계도, 우수, 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자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진학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배재고등학교 진로 진학 교사이신 이정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지금 2005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내일 모레면 이제 2월 달이 될 텐데요. 2월 달은 이제 졸업 시즌이죠. 졸업은 새로운 또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 정시에서 합격한 학생들 또는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번 정시에서 최초 합격이 안 된 학생, 그런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2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충원 합격일 발표를 하거든요. 좀 기다려 보시고 혹시 또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도 있습니다. 최종 2월 말까지 끝까지 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까지 저희가 다문화가족의 수험생들 위해서 수시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내일은 다문화가족 전형 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위해서 특강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고등학교 1, 2학년 예비 수험생들 대상으로 수시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생입니다.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다문화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서울권 대학이 있는지 그리고 대입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1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사회복지학과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네, 그래요. 다문화 전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때요? 좀 그 다문화 전형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한 적이 있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아직 1학년이지만 이런 전형에 대해서 알고 좀 찾아보고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상담을 좀 받아볼 텐데요. 김영주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2학년이 되죠? 네. 네,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다문화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서울권 대학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저 입시에서
다문화 가정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학생이 진학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네네. 네, 아직 1학년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을 좀 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특징과 학생부 또 비교과 활동을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생의 가족 사항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시고요. 어머니는 일본 출신이시고 현재 일본 국적을 갖고 계십니다. 학생은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이고요. 장래 희망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가장 관심 가는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7.6등급, 수학 8등급, 영어 6.5등급, 사회 7.1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4개 교과 평균 7.4등급입니다. 네. 주요 학생의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7등급에서 9등급으로 하락, 수학은 8등급에 머무르고 있고요. 영어는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25점 100분위가 25.22에 6등급이고요. 수학은 1.18에 9등급, 영어는 5등급, 생활과 윤리는 4등급, 일반 사회는 6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수영사 100분위 113.38점이고요. 평균은 6.4등급입니다. 3월과 11월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8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했고 수학은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영어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 그리고 일반 사회는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요. 테디베어라고 해서 인형 만드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요. 수상 내역을 보면 1학년 2학기 때 자기주도 학습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은 일지망은 서울권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다문화 전형으로, 이지망은 경희대 문화관광 콘텐츠학과를 다문화 전형으로, 삼지망은 서울권대학 신문방송학과를 다문화 전형으로 또는 선문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를 다문화 전형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입니다. 우선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학생이 국수영사 평균 성적을 보면 7.4등급인데요. 학생부 성적은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뿐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라든지 정시 전형에서도 중요하게 하고요. 요새 입시는 특히 학생부가 기본인 만큼 주요 교과 성적 향상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주요 교과는 수능 학생들이 많이 학습법을 질문하는데 수능이랑 내신이랑 그렇게 뭐 별도로 분리해서 하실 게 아니고 언제나 꾸준하게 기초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면요. 11월 학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수영사 100분위가 아까 분석한 대로 113.38점이고 네. 평균은 6.4등급입니다. 이 학생은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높은 학생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각 과목별로 2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학생이 조금 향상될 가능성을 보이는 국어랑 영어 같은 과목은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기본부터 계획을 세워서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 성적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강점이 있을지 또 보완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생의 강점으로는 우선은 간단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장래 희망을 정하지 못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졌나요? 네? 사회복지 분야에 네, 관심이 네. 많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죠?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장래희망을 정해야 했는데 아무것도 쓸 게 없어서 적성 검사를 하다가 네. 이런 직업을 알게 돼서 괜찮다 싶어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군요. 네, 예, 그래서 바로 이 이제 학생의 대답과 연관시켜서 제가 또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학생이 지금 말했듯이 이제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다행인데 진로를 정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선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상담서에 선생님 매사에 저는 의욕이 없어요 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동기 유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의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면은 동기 유발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특히 또 우리 학생이 원하는 게 다문화 전형인데 그 다문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아요. 물론 교과 전형도 있지만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이라는 것이 진로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가 비교과 활동도 하고 또 학업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로 봤을 때 진로를 잘 심사숙고해서 정하시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성적 향상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학생이 내신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의욕을 떨어뜨릴 뿐더러 또 다문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 외에 교과 전형에서도 있는데 학생의 성적에 맞는 그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교들의 다문화 전형을 살펴보면은 몇 과목 자기한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직 진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좀 의욕을 갖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또 경험해보고 찾아보면서 방향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성적에 있어서도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 대해서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할지 알아볼까요? 네. 우선 학생의 이제 맞는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고른 기회 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네. 자, 적합한 전형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봤을 때요. 우선은 성적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지금 사회복지학과에 관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희망학과로 정했다고 한다면 그 희망학과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세부 교과 특기사항란에다가 세부 능력 특기사항란에다가 관련된 희망학과와 관련된 토론이라든지 아주 작은 소논문 같은 친구들이랑 탐구한 탐구 결과물이라도 조금 선생님께서 써주실 수 있을 만큼의 활동을 한다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팁은 간단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학생은 이제 나는 어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님 썼지만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게 자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반드시 활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2순위로는 고른 기회 전형입니다. 학생은 사실 원하기를 다문화 전형을 원했지만 다문화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주로 교대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은 다문화 전형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고른 기회 전형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고른 기회 전형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선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른 기회 전형으로는 여러 카테고리가 다 들어가는데 모집 인원은 작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모집 인원이 작으니까 경쟁률이 높고 또 하나는 그렇게 2명, 3명 뽑는 전형에서는 20명이나 10명만 온다고 할지라도 그중에 이력이 굉장히 또 특이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또 합격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이 원하지만 고른 기회 전형을 1순위로 하지 않고 2순위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정시 전형을 3순위로 한 이유는 지금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정시 전형
전형에 맞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수능 성적을 향상시켜라는 뜻과 더불어서 정시 전형도 준비함과 더불어서 혹시 우리 학생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런 전문 대학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정시 전형으로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면 이 모든 게 충족되니까 그런 네. 뜻으로 제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 1순위, 그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순위를 정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고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여대와 경희대학교의 고른 기회 전형인데 구체적으로 좀 이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선 서울여대 고른 기회 전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서울여대 고른기회 전형은요. 전형 유형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2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2015년 경쟁률은 13대 1이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3배수를 2단계에서는 서류 60%와 면접 4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고른기회 2 전형입니다. 관광학부에서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요. 1단계는 서류 100%인데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70%와 면접 3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특징을 살펴봤을 때 경희대는 입학 요강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결혼 전에 외국 국적이던 친모나 친부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부와 친모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다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2명을 선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른기회 2 전형의 카테고리 중에는 북한 이탈 주민 및 자녀,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조선가정, 장애인 부모, 자녀 등과 같은 여러 그 카테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걸 유의해야 되겠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12대 1이었습니다. 합격 팁이라고 하면은 다 똑같습니다.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고요. 자신이 지금 경희대는 특별히 문화 콘텐츠 관광학과라고 했는데 사실 문화 콘텐츠 관광학과로 뽑는 건 아니에요. 경희대는 관광학부로 뽑고 그 안에 문화 콘텐츠 관광학과와 관광학과가 있습니다. 합쳐서 2명이니까 굉장히 적죠. 네. 본인의 출생 배경,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본인이신 거 이런 것들을 잘 자기의 그 장점으로 살려서 문화 콘텐츠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그런 관계를 우리 자기의 성장 환경이랑 연관시켜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비교과 활동을 한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인원이 적네요. 네. 2명으로.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앞에서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이 다문화 전형으로 서울권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입시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이제 학생이 다문화 전형이라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딱 그 명칭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교대인데요. 광주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청주교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는 대전에 있는 한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밭대의 한밭성실인재 전형이 다문화 가정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전형이라는 명칭은 많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른기회 전형이라든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질문한 대로 인서울은 사실 지금 성적은 어렵습니다만 학생이 1학년이고 분발하라는 뜻으로 선생님이 추천해 준다면 서울여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지금 성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열심히 노력해 보면 되고 또 한편으로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린다면은 지금 신학대학이나 또는 신학대학이 아니지만 그 학교의 그런 창학 정신이 기독교에 기반한 대학들은 비교적 다른 대학에 비해서 고른기회 전형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인원수가 좀 선발 인원수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위치가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나 충청권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외에 수도권, 충청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현재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로의 방향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준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자, 우선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선문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선문대는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부라고 해서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이고요. 학생부 종합이 60%, 그 다음에 면접 40%인데 여기서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것에는 학생부 교과, 비교과 외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까지 다 합친다라고 입학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선문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는 다문화 가정, 검정고시, 공무원 자녀, 그다음에 이건 이제 취약 공무원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원 고등학교 출신자 등이 다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면접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 평가할 때 인성과 글로컬 역량,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라고 평가 항목을 다 정해져 있고요. 그 평가 방법은 3인 1조가 돼서 집단 면접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5등급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다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전년도 학생부는 전년도에는 선문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지금 신설된 겁니다. 갈라져 나갔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냥 특별 전형이었고요. 그 특별 전형이었을 당시에는 교과 성적만 60%를 반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과 60%로 명시해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합격선을 내려갈 것이다. 교과 합격선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합격 팁이라고 한다면 교과 성적이 향상돼야 되겠고요. 관련 비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또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진대 밝은 사회 기여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는데요. 예. 사회복지학과에서 3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5배수를,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심층 면적 4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다음에 1단계 서류 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 평가를 하는데요. 학업, 잠재 역량, 인성을 반영하고 있고요. A에서부터 G등급까지 7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쟁률은 14.67대 1입니다. 합격 팁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시고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가요? 성적을 올려야 돼요. 그래요. 성적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에 대해서도 좀 차근차근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족 고1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고른교회 전형, 3순위 정시전형입니다. 대입을 위해 준비할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고른교회 전형을 생각하고 진로 선택 후에 희망학과와 관련된 동아리나 봉사활동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 성적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선문대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대진대 사회복지학과 밝은 사회 기여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